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1시 20분에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달러굿도 꿈백과점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막바지로 가긴 하는데 209페이지거든요. 지금요. 끝에는 297페이지 290 에필로그까지 합해서 298페이지까지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209페이지. 그래서 애니모라 반초가 상을 탔잖아요. 여지껏 애니모라 반초를 생각도 안 했는데 애니모라 반초가 예상을 뛰어넘고 상을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을 이어 읽어볼게요. 애니모라 반초를 시작으로 시상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다음 수상자들에 대한 예상과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서 목소리가 커진 모테일과 비고 마이어스는 한쪽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랑프리는 누가 받게 될까요? 이번에는 전설의 꿈 제작자 5명 중 1명이 받겠죠? 그건 틀림이 없어. 내 생각엔 미술상을 와슬밴드와 살아있는 열대우림이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랑프리는 아마도 킥슬럼버나 야스누즈 오스타라가 가져가겠지? 맨날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니까. 잘났어 정말. 왜 아가네 코코님과 도련님은 쏙 빼시는 거예요? 모테일이 궁금해했다. 이봐, 도제는 시상식에 얼굴을 비추지도 않고 원래는 이렇다 할 신작을 내놓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코코 여사는 비슷한 레퍼토리 벌써 몇 번이나 그랑프리를 받았어. 올해는 힘들 거야. 두고 봐. 모텔 그랑프리는 킥슬럼버의 절벽 뒤에서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꿈이 받거나 야스누준 오트라의 역지사지 시리즈 7번째 내가 괴롭혔던 사람으로 한 달 살아보는 꿈이 받을 거야. 비고마이어스 분석대로 미술상은 와슬밴드의 살아있는 열대우림에 돌아갔다. 방송에서는 와슬밴드의 수상작을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었는데 그녀가 표현한 열대우림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화려한 색채만 쓰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열대우림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경이로울 정도로 신비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페니는 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상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단번에 납득했다. 아니야.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미술상은 작품이 아니라 슬리랜드 양에게 줬을 거야. 작품보다 그녀가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 스피드는 화면 가득 와와 슬리랜드의 얼굴이 나타나자 거의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기세였다. 저리 비켜. 스피드 화면이 안 보이잖아. 술 취한 비고 마이어스가 콱 소리쳤다. 그리고 머리 좀 묶어. 맨날 바닥에 머리카락이나 흘리고 다니고. 뒤이어 국뽕상을 받은 호손 데모나는 신인상에 이어 이관왕을 차지하게 되자 감격에 겨워 우느라고 말을 잇지도 못했다. 그녀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작품으로 국본상과 신인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꿈속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꿈이었다.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현대인이 주고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극단적인 고독한 상황에 가다버리면서 내면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꿈을 만들었다며 극찬했다. 하지만 비고바이어스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술은 엉터리야. 저런 꿈은 내가 3살 때부터 있었어. 유행이 다 지나간 꿈을 상품평만 바꿔서 내다니. 심사위원들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이지. 이웃꽃인 시상식은 올레이 그랑프리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모테일은 방송 내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킥슬럼버와 야스누즈 오트라 중 누가 그랑프리를 받을 것 같은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녔다. 자, 페니,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야? 맞추면 상품이라도 주는 거야? 아참, 너는 올해가 처음이지? 그랑프리 수상자들 맞춘 직원에게는 상품권 한 장이 지급될 거야. 달러구트님께서 가게의 꿈 하나를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권을 주셔. 나름대로 연말 시상식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지. 정말이에요? 페니가 놀라워하며 옆자리의 달러구트를 쳐다보자 달러구트가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표정으로 대답했다. 작년에는 100명이 넘게 그랑프리 수상자를 맞추는 바람에 새해가 되자마자 거덜날 뻔했단다. 다들 어찌나 비싼 꿈만 쏙쏙 가져가던지.
페니는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모테일이 내민 종이에 퀵슬럼버라고 적었다. 종이에는 퀵슬럼버냐 야스누즈 오투라의 외 생소한 제작자 이름을 적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 모구베리 이름 옆에는 셰프 그랑봉이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구베리님, 셰프 그랑봉이 누구예요? 아, 난 내 단골 가게 주인 아저씨야. 먹는 꿈만 만들어서 파는 분인데 내 다이어트에 엄청난 도움을 주신 분이지. 덕분에 난 다이어트 중에서 잠만 자면 감자튀김을 잔뜩 먹을 수 있었어. 자고 일어나면 더 먹고 싶어진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 아무튼 나한테 그분이 최고야. 아, 그랑프리사 발표가 시작되려나 봐. 어느새 축하 공연이 끝난 무대에는 그랑프리 발표를 위해 화려한 슈트로 갈아입은 사회자가 다시 나와 있었다. 자, 제 손에는 올해의 그랑프리 후보 2사람이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올해 최고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사회자가 손에 든 봉투에서 후보가 적힌 종이를 천천히 꺼냈다. 오호, 이 2사람이군요. 그 후보를 바로 발표하죠. 킥슬럼버의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꿈, 그리고 야스누즈 오트라의 역지사지 시리즈 7번째. 내가 괴롭혔던 사람으로 한 달 살아보는 꿈입니다. 비고마이어스 예상 적중하자 2층 직원들이 벌떡 일어나 그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마이어스는 기분이 좋아져서 입꼬리를 시들거렸다. 그랑프리는 2후보 작품 중 하나입니다. 벌써부터 전국의 팬들이 2후보자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응원하는 후보자의 이름을 함께 외쳐주세요. 사회자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슬럼버와 오토라를 연호했다. 페니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 슬럼버를 외쳤다. 페니는 꼭 결승전이 벌어지는 스포츠 경기장에 와 있는 것처럼 흥분됐다. 올해 최고의 꿈, 영예의 그랑프리는? 사회자가 뜸을 들이자 2후보자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큰 소리로 바꿔갔다. 화면 속의 사회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를 기다렸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카메라를 보며 hin크 외쳤다. 올해의 그랑프리 퀵슬럼버의 절벽 위에서 독수리가 되어 날아가는 꿈입니다. 환호성과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페니는 종이에 퀵슬럼버의 이름을 적어낸 사람들과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누구의 가족이지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랑곳하지 않고 모두와 기쁨을 나눴다. 모테일을 외투를 벌이 위로 빙빙 돌며 화내있고 아무래도 야스누즈 오타를 찐 것 같은 스피도는 벽에 기대어 괴로워했다. 꿈 백화점뿐만 아니라 골목 전체가 들썩였다. 페니는 가게 밖으로 한 무리 녹털가루 루카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르면서 달리는 모습을 언뜻 보았다. 페니는 그 중에 아쌈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는 킥슬럼버의 열성 팬이었다. 객석에 있던 킥슬럼버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야스누즈 오투라와 지장 포옹을 한 뒤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잠깐 카메라에 잡힌 와슬밴드는 자신이 수상한 것처럼 감격해서 입을 털어막고 있었다. 위태로운 절벽에서의 절박한 심경, 그리고 아찔하게 떨어지는 순간 극적으로 날개가 돋고 수직으로 날아오는 독수리 감각을 천재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슬림버 씨. 사회자는 킥슬럼버가 천천히 무대로 이동하는 동안 준비한 멘트를 열심히 읊었다. 드디어 킥슬럼버가 무대에 등장했다. 그의 등장만으로 잡는 장내는 30시간을 조용해졌다. 까무잡잡한 건강한 피부, 짙은 눈썹과 강인해 보이는 턱선, 칠흑같이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저에게 또 이런 영광의 이 순간이 찾아왔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슬럼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작은 떨림 따위는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가려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진부한 수상 소감은 그동안 많이 한 것 같으니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꽤 지루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킥슬림버가 입을 열자 쉴 새 없이 떠들며 돌아다니던 모테일조차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자연스럽습니다. 슬럼버가 반대쪽 목발을 들어 자신이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13살 때 저는 스승님이 가르침을 받아 처음으로 동물이 되는 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태평양을 가로지는 범고래가 되는 꿈이었죠.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모두가 제 꿈을 꾸고 극한의 자유를 일으켰다는 찬사를 보낼 때 어린 저는 자유의 불안정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에서는 걷고 뛰고 날 수는 있는 저의 꿈에서 깨어나면 그러지 못합니다. 바다를 누비는 범고래는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바다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정도와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생명은 제한된 자유를 누립니다. 킥슬럼버는 카메라 렌즈와 객석을 번갈아 보았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대하듯 말을 꺼냈다.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기분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올해의 제가 바로 그랬죠. 저는 이번 꿈을 완성하기 위해 1000번, 만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를 보지 않고 절벽을 딛고 날아오르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독수리가 되어 홀로 날아오르는 꿈을 완성할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꿈이 그런 여러분에게 영감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겁니다. 큰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킥슬럼버는 준비한 수상 소감이 끝난 듯 입을 꾹 닫았다가 기나긴 수상 소감을 끊지 않고 기다려준 사회자에게 감사의 눈인사를 하고는 카메라를 보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을 꼭 하고 싶군요. 제 꿈의 배격 제장에 힘써준 와슬랜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겠습니다. 깊은 바다와 아득한 하늘, 어떨 때는 포근한 들판을 선물해준 당신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울먹이는 와슬랜드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객석에서 휘파람 소리와 한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어머나 엄청난 커플이 탄생했네. 모고베리가 기뻐했다. 스피더는 화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올해의 그랑프리 킥슬럼버가 차지했습니다. 슬럼버의 열성 팬들에게는 정말이지 멋진 밤이 되겠군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모쪼록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자는 서산 시상식이 진행자 바마디 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한 해도 좋은 꿈 많이 꾸세요. 시상식은 끝났지만 가게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다. 사람들은 각자 시상식 연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껏 쉬던 모그베리는 놀랍게도 레프라운 요정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 내 머리를 만져주는 거야? 모그베리는 요정들이 머리 주위를 나면서 태어난 잔머리를 매만져주자 손거울에 이리저리 비춰보며 고마워하고 있었다. 머리에서 까맣게 윤기가 나는 것 같아. 잔머리가 깜짝깜짝 숨겨졌어. 고마워. 펜니는 그녀의 머리에서 매캐한 구두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펜니는 슬슬 비고마이어스 대학에서 제적당한 사연을 물어볼까 했는데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펜니는 다음 기회를 노리기로 했다. 달러구두는 조용히 일어나서 그랑프리 정답자들에게 나눠줄 상품권을 헤아리고 있었다. 펜니는 그가 정답자 수보다 훨씬 많은 상품권을 손에 쥐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마 오늘은 모든 직원에게 풍성한 연말이 될 것이다. 어느새 동네를 휩쓸고 다니다가 가게의 불빛을 보고 들어온 녹틸 루카들부터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들어온 손님들까지 합세하기 시작했다. 꿈 백화점안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시각은 이제 자정을 1분 남겨두고 있었다. 이제 30초, 10초, 5초 달러구트가 카운트다운을 외쳤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펜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한 올해의 마지막 밤을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7번째 예스터데이와 벤젠고리 이어갈게요. 때는 금요일 이른 아침. 남자는 창문 옆에 바짝 붙여놓은 컴퓨터 책상에 앉아 모니터와 바깥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오래돼서 군데군데 녹슬고 썩어버린 방충막에서 퀴퀴한 먼지 냄새가 났다. 남자는 방충막까지 전부 열어젖히고 필사적으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마른 눈가를 손으로 문질렀다. 근처의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남자의 집이 위치한 골목 모퉁이를 지나고 있었다. 남자가 사는 비스듬한 골목길 1층은 조금만 더 지대가 낮았으면 반지하라도 불러도 될 법한 곳이었다. 차라리 아예 반지였다면 월세라도 5만 원 정도 저렴했을 것이다. 지금 출근 중이지. 오늘 끝나고 만날까? 오늘 금요일이잖아. 바깥을 전화하며 걷는 사람의 목소리, 지하철 시간에 맞춰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이 발소리를 금요일다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남자의 마음은 창밖의 사람들을 보니 속수무책으로 어지러워졌다. 나만 아직도 사람 구실을 못하네. 음악 한 달씩 여태 틀어박혀서 재능 없는 사람이 꿈만 크게 가지면 나처럼 되는 건가? 어디부턴가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열정인지 누가 가르쳐 주기나 했으면. 어렵사리 잡은 오디션을 앞두고 남자는 자작곡 작곡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통 마음에 드는 곡이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남자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살면서 다른 꿈은 가져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들어갔던 작은 기획사에서의 데뷔가 무산되고 그 사이 시간을 흘러 20대 중반을 지난 29살이 되었다. 올해 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SNS에 틈틈이 올린 올해의 영상 중 하나가 반짝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꽤 규모 있는 기획사에서 오디션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오디션 후 돌아온 대답은 그를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았다. 생각보다 색깔이 희미하네요. 그러지 말고 자작곡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오디션은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필사적으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구했다. 작곡학원에 등록하거나 악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었지만 전부 갖추기엔 돈도 시간도 모자랐다. 그는 아름아름해서 중고 컴퓨터에 작곡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먹구구식으로 작곡을 배웠다. 한 달 벌어 쓰는 돈이 벌이를 넘기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날에는 운 좋게 몇만 원 남기기도 하는 전력을 다하지만 나아감 없는 생활이 쳇바퀴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멜로디 라인을 바뀌어가면 목이 따갑게 마를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오디션 날까지 노래를 완성하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부족했다. 딱 귀에 꽂히는 멜로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올 것 같았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반복하다가 동이 터버린 것이다. 눈꺼풀이 뻐근하고 설상가상 배도 고팠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걸어서 5분 거리에 편의점 하나가 있긴 했지만 그는 출근 시간대에 편의점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들 출근하는 시간대에 혼자서만 퀭한 눈으로 그들 사이를 거슬러 편의점을 가는 길이 싫었다. 남자는 멍한 시선을 거두고 귀로만 바깥의 소리를 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발소리나 말소리가 영감이 될까 싶어 비슷한 음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프로그래밍 건반을 두드렸다. 남자는 아까 전화를 하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모티브로 멜로디를 엮어보기도 했다. 퇴근 후 주말에 대한 기대감, 직장인이 여유로움을 담고 싶었으나 영 느낌이 살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올 행복한 주말은 남자 자신에게는 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흉내조차 낼 수 없었다. 남자는 선택해야 했다.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그는 나이에 맞는 평범한 삶을 포기했다. 하지만 가수가 되리라는 목표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자신의 일부였다. 가수가 되고 싶지 않은 자신은 상상할 수 없었다. 남자를 계속해서 그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썼다. 그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다. 좁아 터진 방안, 고물 컴퓨터에 어울리지 않은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리느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윙윙거리는 컴퓨터. 마음이 답답해진 그는 작업 프로그램을 전부 닫아버렸다. 그리고 검색 포털을 다 켜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쳐서 넣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꿈이 있는데 재능이 없을 때, 비슷한 질문이 많았지만 원하는 대답은 없었다. 꼭 성공해야 하나요? 지금껏 열심히 했다면 그게 이미 성공 아닐까요? 그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게 아니었다. 남자는 다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영감 따위를 검색했다. 마치 그러면 영감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영감, 창조적인 일이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그 남자가 그토록 바랐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 남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영감을 얻은 일 따윈 만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은 썩은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남자는 검색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꿨다. 영감 없는 법. 수많은 영상 앱과 앱 문서가 쏟아져 나왔다. 남자는 쏟아지는 조론을 물리치려고 애쓰며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이내 남자의 시선이 어느 앱 페이지에 고정됐다. 꿈에서 영감을 얻은 천재들. 폴 맥카트니와 비틀스의 자서전에 따르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예스터데이를 작곡했다고 한다. 깨자마자 후다닥 피아노로 가서 잊기 전에 그 음들을 연주했다. 맥카트니를 사로잡은 걱정은 다른 누군가의 곡을 들었던 것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었다가 다시 떠오른 게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한 달 동안 음악이 종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노래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러 다녔어요. 그건 마치 주운 물건은 경찰서에 돌려주는 것과 같았죠. 이렇게 수주 동안 아무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젠 내 것이라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예스터데이와 같은 불후의 명곡이 폴 맥카트니 꿈속에서 완성되었다. 중략.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이 벤젠골이 그런 구조로는 유명하다. 케쿨레이가 자신이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을 꿈을 꾸면서 벤젠이 구조를 생각해냈다는 일화다. 그간 분자 구조가 직선 형태일 거라는 종래 통념에서 벗어나 고리 모양을 생각해낸 것이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글자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남자는 컴퓨터 책상 앞에 엎드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드는 순간까지 후렴구의 멜로디만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멜로디가 그의 머릿속을 꽉 채웠고 남자는 수많은 음표 소용돌이에 휩싸인 채 잠이 들었다.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꿈속에서. 그 꿈을 우리는 기억해 볼까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상상으로 꾸고 잠깐 있다가 다시 올게요.